R, S, T에 대하여 P 벡터는 R, A 벡터, R, B, A 벡터, S, B, B 벡터, 마이너스 T, B, C 벡터로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죠? 응? 한다? 근데 처음 다시 한다. 알겠지? 요거. 얘를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죠? 뭐 얻는데? 여기다가 R 더하기 S를 붙이면 얘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A와 B를 몇 대 몇으로? R 대 S로 내분하는 점을 나타내는 벡터죠. 얘가 얘를 우리가 만약에 D 벡터를 했을 때 D 벡터는 얘를 나타내죠. 얘가 뭐냐면은 D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대신에 얘를 못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얘를 이 두 벡터의 내분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얘로 적으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R 더하기 S가 원래 없었잖아. 여기다가 R 더하기 S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양변에. 이해가요? 그럼 얘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얘는 뭐고? 원래 얘고.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적을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P 벡터는 어차피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서 T가 우변을 이항하면은 R 더하기 S는 1-T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 벡터. 야, 앞에 적어. 1-T에 와우, D 벡터 마이너스 T에 대해서 C 벡터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되노? 1이 돼야 되겠지. 1이. 그러면 1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강제로 만들어줘야지. 1이 되게끔.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연결 부호가 마이너스면 뭔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일단은 점의 좌표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2,4. B가 8,3.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2죠? C가 마이너스 2,2니까 여기 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놈하고 두 개 더해서 그죠? 1 되잖아. 그럼 연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건데 밑에는 어차피 얘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노?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별 필요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점이 도대체 무슨 점인지. D 벡터하고 C 벡터를 관계를 이용해서. 근데 D 벡터는 어디 있는데? 요 사이에 있잖아, 이렇게. 그죠? 요 위에 점이야, 이렇게. 얘가
D 벡터. 우리가 만든 거.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C 벡터랑 여기 있는 D 벡터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여기 있는 t의 개수랑 여기 있는 t의 개수랑 두 개 더하면 1이 되면 되지. 그죠? 얘를 이렇게 변동이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더하기 t에 대해서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똑같은 아이가 위에. 똑같지? 그러면 얘는 다시 네분쯤으로 바뀌잖아. 근데 c 벡터가 아니고 마이너스 c 벡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고? 반대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C 벡터가 어떻게 되노? 여기 있는 C 벡터가 반대로 넘어오겠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붙이니까는 마이너스 2인데 2 마이너스 2가 될까요, 좌표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벡터 하나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지. 됐나?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거는 그럼 D 벡터하고 얘하고 D 벡터는 요거지. 저 두 벡터의 내분점에서는 두 벡터를 연결한 직선 위의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이랑 이 직선이랑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했잖아. 그럼 D 벡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D 벡터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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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D 벡터가 계속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도형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구하면 된다? 요거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지. 얘 직선의 방식 구하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해서 높이 구해서 요거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얘 밑변이니까. 그지?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2죠. 우리는 이 직선 사이 거리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8,3이니까는 일단은 A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루트 8-2의 제곱 더하기 3-4의 제곱이죠. 그러면 36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37이 됩니다. 이거 됐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이 방정식을 L이라 했을 때 첫 번째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을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8에서 2를 빼니까 6,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 지나는 점은 2,4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2 더하기 4가 됩니다. 양변에 6을 곱할게요. 6을 곱하면 6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6, 4, 24니까는 26으로 적어도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면은 x 더하기 6y 마이너스 26은 0이 될 거고, 그때 점은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그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d는 루트 37분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이렇게. 맞아요? 예. 따라서 루트 37분의 얘는 절대값으로 양수를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6이 되네요. 따라서 플러스 36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얼마로 나왔죠? 루트 37 곱하기 루트 37분의 36이 되니까는 약분돼 가지고 2분의 36,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맞아요? 자, 처음에 하기 전에 우리 단위 벡터가 뭔지 한번 볼까요? 단위 벡터는 뭐죠? 그렇죠. 크기가 1인 벡터죠. 자,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애를 안 받죠. 그죠? 그런데 단위 벡터 중에서 뭐라고? 단위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가 뭔데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중에서 X축에 평행한 벡터를 E1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Y축에 평행한 단위 벡터를 E2 벡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4,3, 점 A가 4,3이라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 했노?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점 A에 연결하면은 얘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점 A의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벡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위치 벡터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점 A 위치 벡터를 감아 보니까는 얘가 4,3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온 벡터를 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E2 벡터를 하나, 두 개, 세 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점 A는 4, E1 벡터, 3, E2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위치 벡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E1 벡터와 E2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나타낸 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위치 벡터는 E1 벡터와 E2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거나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앞에 있는 여기 점을 나타냈을 4,3이랑 여기 있는 개수랑 똑같죠. 그래서 E1 벡터하고 E2 벡터를 뭐한다? 생략해서 쓰자 이 말이죠. 선생님 그러면 점을 나타낼 때랑 방법이 똑같네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걸 빼야 차라리 안 하지 라고 하겠지만 여기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점은 등호가 안 붙죠. 그래서 벡터는 얘는 벡터로 나타낼 때는 등호가 붙고 여기 있는 이 x 값이 4죠. 얘를 x 좌표라고 안 하고 x 성분이라고 합니다. 얘를 y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1 벡터와 E2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앞에 있는 개수로 나타내고 각각의 개수를 x 성분, y 성분이라고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A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이 말이지. 크기란 화살표에 쉽게 말해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시점이 반드시 원점입니다. 알겠죠?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이 있을 때 얘를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그때 성분으로 나타내는 모든 점의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원점이 아니면 다 틀리겠죠. 그죠? 다 원점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원점으로.
자,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크기를 나타낸다면, 자, 얘는 A 벡터고 얘는 4,3으로 나타내고 X승분 4, Y승분 3이 되겠죠. 화살표 길이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뭐 점과 점 사이 아니면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각각 제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이게 얼마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됐죠. 앞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냐면 벡터의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벡터의 합 그리고 차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실수배를 배웠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벡터의 연산 우리가 앞전에 배웠을 때 벡터의 합이랑 차랑 실수배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벡터 연산하라 하지. 맞아. 근데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면 실수와 동일한 연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실수와 같다. 뭐가? 연산하는 방법이 같단 말이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가 2,3이고 B 벡터가 1,2다.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승분끼리 더하면 되죠. 승분끼리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3. 더하면 얼마? 5가 되겠죠. 됐죠?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에 대해서 A 벡터다. 2배에 대해서 2,3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4,3이 되겠죠. 앞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자, 만약에 A 벡터만 생각하면 2,3이죠. 2,3을 얘는 현재 점의 위치잖아. 근데 점을 2배 한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벡터니까는 그게 가능해지죠. 이해 갑니까? 그 점을 2배로 하면 점이 커질 거가 그건 아니잖아. 그지? 지금 연산하고 있는 게 뭐랑 같냐면은 실수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 내적을 하기 전에 벡터의 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그 다음에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얘는 곱하기로 표현하고 얘는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 점은 뭐라 합니까? 닷. 근데 실제 곱하기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는 외적이랍니다.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외적. 우리가 배울 거는 내적입니다. 그 얘하고 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다행스럽게는 외적은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만 합니다. 좋죠? 시원찮네. 좀 대답하는 것도. 외적은 듣고 있죠? 외적은 벡터와 벡터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적는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이고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두 벡터의 곱인데 얘는 곱셈이라고 안 하고 물론 곱셈의 일종입니다. 얘는 내적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두 벡터의 내적이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렇게 적으면 되고 절대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우리 보통 곱하기 숫자의 계산에서도 3 곱하기 5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 곱하기 5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얘는 다 성립하지만 이 벡터의 세계선은 서로 다른 겁니다. 얘랑 얘랑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같지만 얘는 두 벡터를 내적하면 결과가 벡터가 아니고 뭐가 나면 실수가 나옵니다. 벡터를 내적하는 계산 방법은 정의로 다룹니다. 정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해라. 만약에 A 벡터가 2,3이고 B 벡터가 1,2잖아요. 그러면 각각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곱하면 얼마예요, 저게? 2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니까는 각각 곱하면 2랑 6이 나오겠죠. 이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 그럼 얼마? 8이죠. 그럼 8이라는 값은 실수죠. 이렇게 실수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죠. 간단한지 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실수로 나타내는데 얘를 뭐라 하냐면은 얘는 벡터 고배락하고 얘는 스칼라 고배락합니다. 장 벡터의 내적 연산을 일반화시켜 볼게요. 자, A 벡터를 M, N이라 하고 B 벡터를 P, Q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제 곱합니다. M, P 여기는 N, Q를 만다 더한다. 그래서 벡터의 벡터의 내적은 성분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야.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각각 다 한단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엄청나게 더 쉬워졌지. 그죠? 장난 아니네. 여기서 이제 내적의 성질을 좀 알아보자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내적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내적의 성질. 갑시다. 내적의 성질. 첫 번째. 얘를 뭐랍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랑 똑같다. 교환 법칙 친구 누가 있죠? 그렇죠. 얘가 연산이 되어지는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한 거에서 뭐다? A 벡터와 C 벡터. 이렇게 실수를 곱하는 거 있죠. 여기서 역으로 거꾸로 가면 이걸 뭐라 하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뭐라 하죠? 아니. 후. 아니, 거꾸로 가면, 왜 손가락 잡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야, 이봐, 카메라 안 나오는데, 요거. 결합법칙은 이게 결합법칙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결합법칙이죠.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고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먼저 하고 계산하나, 아니면 안 하나, 가로의 의미가 없는 게 결합법칙이죠.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조심해. 이걸 조심해야 돼. 야, 혼난다. 예. 여기서 지금 A 벡터 공통인수죠. 얘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난다. 뺨마당이 맞는다. 뭐가 잘못됐노? 그렇죠. 예.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곱하기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이걸 전개하고 싶잖아. 근데 이런 건 없다고. 그럼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놔야 돼. 그러면 요렇게 주겠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됐죠?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배. 실수배는 똑같죠? 어우야. 예를 들어서 A 벡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만약에 K가 곱해져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K가 여기 붙어도 되고요. K가 여기 붙어도 됩니다. 이해갑니까? 아니 이게 3개짜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얘랑 A 벡터, K에 대해서 B 벡터 얘도 성립한단 말이죠. 당연히 꼭이 아니고 똑같겠죠. 왜냐하면 벡터의 내적 계산하는 방법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어차피 더할 거니까 여기서 먼저 곱하나 뒤에서 먼저 곱하나 같을까 아이가. 그죠? 어찌되었든 뭐다? 실수와 연산관계가 똑같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내적을 표현하는 방법 이 점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A 벡터가 만약에 3,2라고 할게요. 얘는 똑같이 3,2를 두 번 곱하잖아. 그러니까 A 벡터가 하나 더 있으면은 3,2니까 연산하는 방법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3, 3은 9 2는 4 그래가지고 얼마? 13이 나오죠. 거기서 뭐 씌운다? 이것도 쉬웁니까? 안 쉬웁니까? 안 쉬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면은 A 벡터의 제곱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결과물이 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를 제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 결과물이 무슨 수다? 실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의 전체의 제곱. 됐죠?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무조건 뭐다? 절대값을 씌워서. 그럼 절대값 씌우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벡터는 모든 곱셈 공식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대신에 제곱일 때는 뭐를 붙인다? 절대값. 됐죠?
이게 벡터의 내적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그럼 내적이 가지고 있는 계약적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죠? 이게 A입니다. 이게 원점이고 이게 B입니다. 됐죠? 요거는 B 벡터, 이걸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는 어차피 이 B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뭐가? 이 길이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벡터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이 같죠? 시점이 같을 때 얘를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어요. 항상 5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둘 중에 무슨 중에? 둘 중에 작은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점이 일치할 때. 시점만 일치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아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짠 뿌! 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가 세타구나 이러면은 안 된다. 잘못됐거든. 왜?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 됐죠? 그럼 이런 건 되나? 두 벡터만 대가리를 대고 있는데요. 이건 세타 하면 되겠네, 대가리끼리. 돼, 안 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는 시점이 일치할 때. 한 가지 더, 종점이 일치할 때. 왜냐면 벡터는 평행 이동해도 연산을 할 수 있지. 우리 제일 처음에. 그럼 얘를 이렇게 가버리면 시점이 일치한다니까. 근데 이 각이 세타니까 어차피 하니까 억각이지.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시점이 일치 아니면 종점이 일치.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면은 우리는 벡터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둘 중에 큰 각, 작은 각. 됐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벡터의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에서 B 벡터로 간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시점이라 생각하고 얘를 종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 얘가 A 벡터니까 얘를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건 어차피 A 벡터에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정방이니까 그냥 그대로 B 벡터. 근데 마찬가지로 AB의 길이를 우리는 크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세 각과 한 각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뭐를 이용합니까? 예. 미안합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세변과 한가의 관계죠. 일부러 이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내가 이렇게 몰라서 적었겠어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 교과서에는 얘를 아주 이상하게 지금 설명해 놨어요. 따라랑 이게 A, B, C고 얘가 C, 얘가 B, 얘가 A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 각을 이루고 있는 양 사이드의 변의 2배하고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각을 코사인 세타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2배에 대해서 양 사이드의 두 변의 길이는 각각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죠. 이 크기를 각각 제곱합니다. 요거를 제곱하고 요거를 제곱하고 야, 네가 왜 넣어? 이렇게 더하기 제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되겠죠. 됐죠? 쉬면 되지 뭐. 이거 전개합니다. 옆에 전개하면은 B 벡터 제곱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마이너스 절대값 B 벡터. 뒤에 것도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이짠짜 하면 마이너스 2A 곱하기 B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배에 대해서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인데 여기에 곱하기로 표현 안 하고 내적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한다. 됐죠? 이 전체 절대값이랑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두 개 다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 남아있는 거는 2배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 2배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가 되겠죠. 얘가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제 끝났다. 따라서 2로 약분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얘죠. A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기하학적으로 내적의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해석기하,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세 가지만 정리하고 계속 합시다. 뭐 없는데? 지금 하기 싫지? 집에 지금 도망가고 싶지? 솔직히. 어? 니 계속 그러면 내 진짜 9시까지 남가놓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코사인 약간 이렇게 빵 해가지고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있고 얘가 이 길이가 야 니가 왜 나오냐? 얘 길이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아까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를 나왔잖아. 이 가운데에 세타하고. 그럼 다시 코사인 세타는 이 각의 기준각이니까 두 배에 대해서 양변 곱이지. 두 배에 대해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요거 제곱하면은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B 벡터의 제곱이겠지. 마이너스 원래는 C 벡터의 제곱 아이가. 그 C 벡터가 요거 아이가. 예. 그래서 얘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제곱이 되겠지. 물론 절대값이 있지만.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두 배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 되겠지. 그럼 여기는 A 벡터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B 벡터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은 앞에 B 벡터 제곱하면은 B 벡터의 절대값 씌운 거 제곱하겠지. 그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 씌운 거 제곱. 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2차한차 하면은 마이너스 2AB인데 앞에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두 배에 대해서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어차피 합차 그러니까 똑같은 거 빼니까 다 날아갈까요? 앞에 거. 그래서 두 배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 분의 두 배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 내적 이 약분하고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대각선을 곱하면 얘가 나오죠.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가 먼저 보여요. 뭐? 이거는 크기잖아. 크기. 알겠죠? 나와. 크기가 그거예요? 숫자? 예. 이랬죠? 오늘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한다, 잠깐. 화색이 도네. 자,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정리입니까? 와. 성분으로서의 내적. 자, 내적을 우리가 성분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 했죠?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성분이 3,4다. B 벡터가 성분이 2,1이다.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성분이 주어질 때는 각각 됐죠? 뭐예요, 그러면은? 6 더하기 4가 될 거는 얘는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내적의 결과를 성분이 주어질 때는 각각 성분으로 해석을 한다. 두 번째. 크기, 코사인 세타로 해석한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 도형에서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변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변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이건 직각삼각형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럼 직각인데요. 이때는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이고야.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얘를 우리는 뭐 B 벡터, 얘를 뭐 A 벡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A 벡터의 절대값,
요거의 길이를 B 벡터의 절대값으로 할 수 있겠죠. 언제일 때? 직각일 때. 그렇죠. 직각일 때. 직각일 때 뭐가 달라집니까? 봐봐. 자, 이때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럼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의 요소로 곱해져 있노? 맞지? 세 가지지? 근데 두 가지로 봐도 된대. 이렇게. 어딜 쳐다보고 있노? 지금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노? 그러면 B 벡터의 크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B 벡터. 그렇죠. 그럼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니까 결과적으로 B 벡터의 크기에 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 아, 그걸 어째라고 내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주어진 도형에서 크기하고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잖아. 내적을 구할 때. 근데 그때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 걱정을 안 해주네, 기침을 하는데. 직각이라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필요가 없다. 시잘데기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두 변의 두 변과 각을 알 필요가 없다 말이지. 언제? 직각일 때. 한 벡터의 정사형과 다른 벡터의 길이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라노?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이렇게. 무슨 물체인데요? 모르지 나도. 이런 물체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정사형 시키면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그림자의 길이를 나중에 구하거나 이 넓이를 구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요 지면이 되는 이 바닥을 조금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원래의 물체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여기에 이루는 각이 주어진다면 얘가 세타고 얘가 만약에 K라 했을 때, 그러면은 정사형의 길이는 K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벡터의 정사형과 다른 벡터의 길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하고 갑시다. 이게 A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을 우리가 만약에 뭐 세타라고 합시다. 이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길이가 만약에 3이고요. 이 길이가 만약에 4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을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가지고 구할 수 있겠어요? 위에 걸 토대로.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딱 맞추면 맞히겠습니다. 구했습니까? 답을 적어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쳐다도 안 본다. 쳐다본 줄 알았더만. 와, 그럼 안 가리고 할 걸. 자, 이게 답입니다. 틀렸다고 울지 마라. 원래는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아주 잘했죠. 얘가 이 크기 코사인 세타지. 맞지? 그러니까는 요거 곱하기 얘로 대체한다. 사실은 이 3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기 코사인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게끔 저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얘를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지금 이거 설명한 거는 그 각이 직각일 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됐죠? 자, 세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을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제 웃네요. 인제 웃어. 참. 계속 하겠습니다.